(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그러니까 교류를 하면서 나라가 막 쑥쑥 커질 수가 있었어. 근데 상대적으로 진한은요, 여기 밑에 일본이 있으니까 얘들아, 변한도 이제 일본이랑 같이 교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진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폐쇄적인 지형이야. 우리나라 동쪽에 또 다른 나라 있어요? 한참 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진한이 아무래도 조금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4세기에서 5세기 무렵부터 이제 나라다운 나라로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6세기 때는 이제 이 삼국에서도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전성기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백제였고요. 백제는 중국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을 뿐더러 일본이랑도 잘 지냈었어. 그래서 백제에서는 가장 먼저 전성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강 요역을 차지하면서 두 번째에서 고구려에서 전성기가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전성기가 찾아온 나라가 진한의 작은 사로국이라고 불렸었던 작은 나라 신라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여러 작은 나라들이 커져서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라고 칭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은 여기서 아이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지. 선생님, 그러면요, 가야는 어디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이 변한 지역에서는 여러 가야 연맹들이 만들어졌었어. 제일 먼저 금간가야, 김수로의 금간가야, 그리고 김수로의 형이었었던 이진아씨, 이진아가 아니고 이진아씨, 이진아씨의 대가야까지 총 5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맥락으로 한번 읽어봤고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포인트는 이게 아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맥락. 옥저랑 동해가 있었는데 옥저가 제일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동해는 항복을 했구나. 고구려의 영토가 점점 북부에서 아래쪽까지 남하하면서 확대되고 있구나. 그 사이에 삼한에서도 중심이 됐었던 목지국을 병합했던 백제는 하나의 나라로서의 기틀을 잡게 되는구나. 신라는 아무래도 조금 폐쇄적이어가지고 발전이 조금 늦었구나.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습니다. 자,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옥저, 부여부터 써야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칸은 4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제천 행사의 특성,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요걸 표로 정리해가지고 딱딱딱딱 외우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시험 먼저 보고 같이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부여의 정치. 부여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여러 대가들이 이제 나눠져가지고 지방을 통치했었던 연맹제도로 운영되었었던 연맹왕국이었잖아요. 연맹왕국. 부여에는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부여는 연맹왕국이었었다. 그래서 그 정치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사출도라고 부른다. 사출도, 마가오가저가 국가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대가들이 통치를 하는 연맹왕국의 체제였었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사출도가 있었고, 그리고 법도 있었는데 어떤 법이 있었어? 하나의 잘못을 하면, 그렇지, 12가지의 책임을 묻는 일책 12법 이 있었습니다. 부여는 만주 숭앙강 일대에 만들어진 국가였기 때문에 광활한 평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기가 좋았어? 네, 목축과 농사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도 원활하게 교류를 했었고요. 자, 사회제도를 보게 되면 부여에는 사회제도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있는데, 왕이 죽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신하들까지 싹 다 묻어버리는,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양면적입니다. 왜냐하면 일책 12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명을 정말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지만, 근데 그와 다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게 그렇게 생명을 중요시하면서 왜 신하들을 다 같이 생매장을 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순장이라는 사회의 제도도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천 행사라는 건 무엇이냐? 제자, 어이잖아요. 우리가 고조선 배웠을 때 재정일치 사회가 뭐랑 일치한 사회라 그랬어? 제사랑 정치가 일치한 사회가 재정일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천은 여러분들이 아는 한자 천 뭐예요? 그렇지, 하늘천. 그러면은 제사를 지낸다.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낸다.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행사. 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겠어? 그렇지, 농경과 관련된 거야. 이때 농사를 지었었다 그랬잖아요. 농사를 지었으니까 풍년이 들건 흉년이 들건 하늘에다가 제사를 올리는 거야. 왜? 감사합니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년에도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라고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천 행사는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영고 영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외울 때는, 자, 영고는 특히나 시험 문제 1타죠. 그래서 부영고 이렇게 외웁니다. 부영고. 왜냐면 부여 다음이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고구려잖아요. 그러니까 부고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이제 외웠었거든요. 부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고를 외웠었어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방법은 쉽게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부영고로 외우든 부여고 이렇게 외우시든지 쉽게 그냥 외워주세요. 자, 고구려라는 나라는 봐봐. 고구려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 아래에 5부가 있었다. 소노부, 전노부, 관노부, 순노부, 계루부. 5가지의 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마가오가저가 국가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은 고구려도 연맹 왕국이구나, 연맹국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 있는 나라가, 얘들아, 여기에서 얘네 둘 빼고 없단 말이야. 지금 얘네 둘 빼고 없어. 얘네 둘만 왕이 있었다라는 거 아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왜? 우리가 부여라는 나라 설명했을 때 해무수왕, 해루부왕, 그리고 금화왕까지 얘기를 했었잖아. 왕권 다툼으로 이제 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야? 해주몽. 근데 이제 계루부 고씨로 이름을 바꾼단 말이야. 고주몽이에요. 그러니 부여랑 고구려는 왕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야. 자, 고구려 여기에서는 자 5가지의 계루부, 소노부, 전노부, 관노부, 순노부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 5부 체제가 들어섭니다. 5부. 굳이 구태여 외우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줄게요. 계루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순노부, 전노부, 관노부, 소노부. 자, 5부 체제 플러스 여기도 이 5부 안에서도 귀족들이 회의를 하는 무슨 회의가 있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회의가 있었다. 네, 제가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경제는요,
조금, 맞아요. 침략을 많이 했어요. 고구려는 뭔가 농사나 목축보다도 다른 나라에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막 여러분들 쭈그려 앉아있으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 많이 해? 너, 자세가 그게 뭐야? 깡패도 아니고 왜 그렇게 앉아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자세였어요, 그게.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약간 뭔지 알지? 무서운 형아들 그렇게 앉아있는 자세. 왜냐면, 항상 뒷발은 이렇게 주축으로 뒷발을 이렇게 약간 무릎을 꿇고 있단 말이야. 왜 그렇게 앉아있는 줄 알아요? 언제든지 상대가 공격해 왔을 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자세인 거야. 약간 추진력을 얻기 위한 자세, 무릎을 한쪽 꿇고 있고 여기서 이 뒷발로 추진력을 위에 딱 얻어가지고 뻥 칠 수 있는 그런 자세. 정말 이런 공격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전투의 진심인 나라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침략과 목축도 같이 했었고요. 자, 고구려의 사회 제도에는 조금 신기한 사회 제도가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인데요. 요것은 바로 서옥제입니다. 서옥제. 자, 서옥제라는 제도가 무엇이냐? 서방님이 우리 옥체에 머무신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쳐.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은이가 결혼을 한다고 쳐. 예은이가 결혼을 하면은 양가 부모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예은이는 이제는 좀 핵가족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부부 사이끼리 사는 경우가 많지만, 조선시대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시댁에 가서 살았었죠. 시집살이를 한다 그러잖아. 그치? 남편의 집에 여자가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건 반대야. 서방님이 우리 옥체에 머무시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때 아내랑 같이 시댁으로 가는 제도인 거야. 왜 그랬을까? 고구려라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시했었던 게 있어. 그게 바로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이 사람의 힘, 노동력에 되게 중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면은 그래도 뭔가 경제활동들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 여자라고 하는 자산이 갑자기 나가버리는 거잖아. 자산이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빠지는 동안 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옥체에 머무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서방님이 장작도 패고 막 힘쓰는 일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서방님이 우리 옥체에 머무시는 제도 서옥제다. 아, 이거는 무슨 제도다? 한마디로 결혼 제도인데 서방이 남자가 여성의 집에 와가지고 머물다 가는 제도이구나. 여기에서도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노동력을 중시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제천 행사도 이름이 굉장히 셉니다. 한 번 들으면 딱 외울 수가 있어요. 동맹. 자,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다가 제사를 올리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구려한테 정복당하는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동해바다를 끼고 있던 옥저라는 나라입니다. 옥저라는 나라에서는요, 정치, 제도, 여기에서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읍군, 삼로가 이제 지방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동해와 동일했습니다. 읍군, 삼로가 나뉘어져 있었다. 읍군, 삼로 같이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야. 군장이야, 얘들아. 군장이, 읍군, 삼로라고 하는 군장이 지방을 통치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고요. 그리고 옥저의 경제는요, 당연히 어디? 동해바다 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해산물들, 농경, 해산물이 풍부했다. 소금이라든지 해산물들이 굉장히 풍부했던 곳입니다. 선생님은 대하구이로 외웠습니다. 새우를 먹지도 못하면서 대하구이로 외웠어요. 고구려한테 맨날 신선한 새우와 신선한 소금을 계속 갖다 바치면서 고구려가 그 앞에서 대하구이를 쪄먹는 모습을 많이 상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옥저라는 나라의 사회 제도는 생각보다 약간 의문스러운 게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민며느리제. 자, 민며느리 제도는 나이가
아주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와요, 남편 집에서. 그리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다 그 집에서 생활을 해.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잖아. 나이가 들었잖아. 그럼 그때 결혼을 하는 거야. 조금 조혼 제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들, 우리 지희랑 도아가 갑자기 이제 나이 20 넘은 아저씨들한테 시집을 가는 거야. 근데 나이가 지금 시집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그러려면 시집을 가려면은 그래도 적어도 5년은 더 있어야 되니까 5년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자고를 해주는 거야. 먹고 자고 살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딱 일정 기간이 되면 그때 이제 바로 결혼. 찬성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다들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인권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민며느리 제도와 가족 공동묘. 가족을 다 같은 구덩이에다가 묻는 가족 공동묘라는 제도도 이 옥저라는 나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가족을 정말 중시했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옥저는 슬퍼요. 옥저의 제천 행사는요, 없어요. 옥저가 제천 행사가 없는 이유는 뭐야? 이 제천 행사도 좀 있는 게 풍부해야지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잖아. 다 뺏겨가지고 없어요. 구구려한테 다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천 행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구려에 의해 가지고 멸망되기도 하고요. 동해도 마찬가지로 읍근3루라고 하는 군장이 통치를 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조금 더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좀 푸르르고 예쁜 나라로 기억이 많이 남고 있어. 이 동해라는 나라에서는 단궁이라고 하는 작은 활 있죠. 단궁. 짧은 활이 유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간다 그래서 과하마라고 하거든.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작은 말, 조랑말처럼. 너무 이쁘지 않니?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말이라면 과일나무가 일반적인 나무보다 조금 더 어때요? 작잖아. 그 나무를 지나갈 수 있는 말이래. 너무 귀엽죠? 자, 과하마가 다 있었고, 반어피. 바다 생물의 이 피부. 가죽을 이제 팔면서 경제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경제를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했고요. 동해의 사회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었을까요? 여기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어. 여기 옆쪽에 여러분들 지도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 지도를 같이 보면은 동해가 지금 마한, 진안, 옥저, 고구려 다 어디를 두고 있어요? 국경지대가 너무 많아. 닿는 국경지대가. 그치? 옥저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마한, 진안도 있고, 다 이제 국경지대가 너무 원체 많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침략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딱 정해진 곳은 침범하지 말자는 거. 침범을 하게 되면은 책임을 묻고 화를 입힌다. 라고 하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고, 조계혼이 유행했어요. 조계혼은 가족 외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랬어요. 가족끼리 결혼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흔했고 친척끼리도 결혼하는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조계혼이 이제 유행하게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옥저는 선생님이 뭐가 없다 그랬었어? 네, 제천 행사가 없다 그랬었어.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 옆 나라는 제천 행사가 없대요. 놀려. 옆 나라는 제천 행사가 없대. 그래서 없을 무자, 무천입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자, 무천이라는 이제 제천 행사 제도가 있었고, 사만은 진한, 마한, 변한 이렇게 세 나라가 있죠. 정치는 이 당시에